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범선은 선체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태워 움직이는 배입니다. 사실 돛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선박에 많이 달리던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선도 아닌데 돛을 단 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 조선업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조선사들이 앞다퉈 LNG선에 돛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하나오션이 일본 선사 MOL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인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자 LNG선에 탑재할 돛의 역할에 대해 시선이 쏠렸는데요. 오늘은 첨단 LNG에 등장한 돛의 역할은 무엇이고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보조 장치에 있어서도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의 위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 MOL과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윈드 챌린저를 탑재한 LNG 운반선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윈드 챌린저는 범선에 장착된 돛과 같은 형태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탈탄소와 흐름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7에서 16%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 해운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MOL을 설계한 윈드 챌린저 시스템은 최근 일본 해사협회로부터 개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윈드 챌린저 설계는 MOL이 했지만 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 의장 설계를 한 건 하나오션이었습니다. 개념 승인이란 안전성과 성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오션은 MOL로부터 수주한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멤브레인 LNG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 돛이 달린 LNG 운반선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첨단 LNG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은 돛과 유사한 윈드 챌린저를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윈드 챌린저와 같은 풍력을 활용하는 보조기구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서 추진력을 얻으면 연료 사용량은 이론적으로 10에서 51%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탄소 배출도 감소합니다. 돛의 형태는 크게 윙세일, 로터세일, 카이트세일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윈드 챌린저는 윙세일의 일종으로 바람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추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탄소화는 해운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운송의 90%를 책임지는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며 연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운업과 항공업계는 탄소 저감과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녹색연료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탄소 무배출 연료가 상용화되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바람은 비용도 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운업은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배출을 20에서 30%나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렴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전통 기술인 돛이나 양력을 만드는 회전장치였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와 세계 최대 곡물회사로 해운업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카길 등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색 아이디어를 적용한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카길은 2023년 120피트 높이의 거대한 돛 2개를 장착한 화물선을 시범 운항했습니다. 카길의 연구에 의하면 돛이 설치된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선박 대비 최대 30%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도 자동화 팽창 돛을 개발했습니다. 100제곱미터 크기의 날개 모양 돛은 자동으로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풍력 보조 장치로 기존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춰줍니다. 핀란드 노스파워를 포함한 몇몇 회사들은 로터세일을 개발 중입니다. 로터세일 역시 바람을 이용해 추진력을 더하는 풍력 보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력 기술을 적용하는 선주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돛과 로터 장치는 각각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한 선박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7-8년이 걸리는데 적정 수준은 4-5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도 생겨났습니다. 카길, 머스크탱커스, 미쓰비시는 2019년 탄소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인 요르드를 체결했습니다.
요르드는 로터세일을 포함한 20여 가지 탄소 저감 기술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고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오션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 MOL과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LNG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멤브레인 LNG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돛은 높이 49m, 너비 15m에 달하는 두 개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나일론 섬유와 열경화 성수지를 결합한 물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녹이 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돛에는 펴고 접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센서를 통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해 돛이 자동으로 확장 축소 회전합니다. 일본 MOL은 이미 2022년에 인도된 10만 DWT급 석탄 운반선 쇼우마루호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윈드 챌린저로 운항할 때 최대 17%의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윈드 챌린저 한 개당 연간 7에서 16%가량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MOL이 이렇게 윈드 챌린저 설치에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국내 조선사들도 윙세일이나 로터 세일 등 방식을 통해 바람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풍력 보조 시스템을 적극 개발 중인데요. HD현대미포는 이미 지난해 프랑스 선사 제피르엔 보레로부터 수주한 13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에 윙세일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윙세일 시스템을 개발해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개념인증을 획득했고 2020에는 한국 선급으로부터 독자 개발한 로터 세일 기술에 대한 개념인증도 받은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4월 거제시에서 선박 풍력 추진 보조장치 로터 세일 실증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오는 2026년 세계 최초의 로터 세일 실증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로터 세일이 개발된 것은 1900년대 초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에 밀려 활용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소 감축 요구가 높아지면서 탈탄소 보조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의 로터세일은 천으로 만든 돛이 아닌 아파트 8층 높이에 회전하는 원통형 돛이 갑판 위에 여러 대 설치돼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로터세일은 항해 중 발생하는 풍력으로 회전합니다. 원통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해 선박에 추진력을 보태게 되는데요. 물체가 회전하면서 이동할 때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는 마그누스 효과가 그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바람이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불 때 로터를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에 따라 선박을 앞 혹은 뒤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터세일은 설치가 간단하고 선박에 로터세일을 탑재할 경우 6에서 8%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해운업체인 터프톤이 자사보유 건화물선에 로터세일을 탑재해 연료 소모를 10% 줄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얼마 전 세계 최초 마그네틱 베어링 로터세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의 로터세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자기부상 원리를 이용한 베어링과 로터의 비접촉 지지가 가능한 로터세일을 개발했는데 자기 베어링으로 추진되기에 소음과 진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마찰과 마모가 거의 없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한국은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 로터세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연안 선박 실증 플랫폼을 제작해 2025년까지 실증을 진행하고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탄소, 탄소 저감이 해운업계의 발등에 불이 된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 기술을 갖게 됨에 따라 해운업계의 탈탄소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